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에 해서 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네,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한 발언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던 것이냐 이러면서 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발언만 놓고 보면은 문 대통령이 분노한 것처럼 전해지고요. 또 이 대선 후보 발언에 직접 대응한 것도 여타 다르게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특히 사과를 요구한 이런 사례는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보아야 되겠는데요. 네. 어제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발로 나온 이런 입장 표명하고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한 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이 큰 거죠. 이게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이 이제 좀 지나간 다음에 다음 정권에 들어서서 그 앞서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뒤 정권에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을 보면은 그런 언론적인 수준의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좀 상회하는 발언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런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 대목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민주당 전반적으로 반응이 이것은 이제 그런 일반론적인 어떤 발언으로는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어떤 종류의 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그거는 실천적으로 결국은 이제 어떤 정치보복의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이고 검찰총장이었던 것이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적폐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적폐라는 것은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거기에 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다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 후보가 그때는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지금은 문제가 안 됐던 상황을 문제가 사실 있었다라는 것으로 일종의 이제 기획된 어떤 그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 때문에 이런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죄 있으면 책임지라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그리고 야권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갈등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 문제에 있어서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선거 개입이다라는 반응은 거의 이제 예상된 바일 수밖에 없죠.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 말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하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발하는 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또 선거의 어떤 영향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는 당연한 반응이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럼 이거 어떤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본인의 어떤 정권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고 그 관련해서 비판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뭐 적폐 수사라든가 또는 정치 보복이라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은
이 본인의 임기로 끝냈으면 한다라는 의사가 이전에도 이제 명확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그러한 갈등 구도를 다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입장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이제 옳은 판단이었느냐 그리고 의도대로 된 거냐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국면에서 예. 마지막까지 사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가 않았잖아요. 네네. 마지막까지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구도에 개입은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이게 책임을 다한 거냐, 대통령이 중간에 좀 조기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징계라는 게 최근에 이제 재판의 흐름을 보면은 예. 이 징계가 일부분 정당했다라는 게 또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2심까지는 그런 내용인데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마치 이제 그 당시에 수사를 하지 못한 게 있다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 싶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정권의 어떤 레거시다 유산이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좀 부정하는 발언이란 말이죠. 결국은 윤석열 후보 예. 발언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그냥 이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다라고 판단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정치적 판단, 지금 선거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정말 정치적 판단이 전혀 없는 거냐. 그렇게만 볼 것도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대통령도 정치적 인물인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예. 여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고 예. 심지어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비토층,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후보 비토층 일부는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좀 정리를 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또 있고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드러난 발언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신데 지금 문 대통령이 앞서서 세계 7대 통신사와 이제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그 탄핵 후폭풍, 퇴임 후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정치 문화는 정치 보복이나 뭐 분열과 갈등 정치일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 여기에도 의도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하고 또 윤석열 후보의 이 인터뷰 내용까지 겹쳐서 보면 이게 좀 이 다른 방향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이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인터뷰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인터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제 본인 임기 내에 이런 좀 통합적인 정치 문화 그리고 협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이라는 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이 촛불 시위가 뭐 이렇게 좀 일어나고 해서 정권이 정치적인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불필요하게 일어난 어떤 갈등 구도가 확대되면서 그러한 비극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치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를 들면 국정을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예. 더 구체적으로는 야당 소속인데 당적을 유지하고 좀 입각을 해달라, 내각에 참여해달라 이런 제안도 직접 했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제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본인의 임기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바탕 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 보는 그러한 대립적인 정치 구도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려고 한 건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인터뷰의 어떤 내용이 좀 무색하게 예. 오늘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이 현직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짐으로써 네. 또 통합의 정치라든가 이런 좀 치유의 정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좀 의문이 예.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어제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그건 사기라고 생각한다.
역대 민주당 정부와 현재 이 문재인 정부를 좀 분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뭐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이제 선택하는 어휘가 예. 뭐 사기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여러모로 이제 또 어떤 범죄와 연관된 용어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네. 이게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모든 정권들이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좀 이 차이가 나는 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뭐 오늘날의 이제 지금의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예. 이 똑같은 보수 정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내에서는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은 상당히 또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의 갈등 구도도 상당히 이제 심각했거든요. 예. 이제 심각한 갈등 구도를 노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은 같은 보수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각각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정책에도 차이가 있고 정치 행태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큰 틀에서는 지금의 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전신에 해당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또 서로 계승하고 있는 계승이 되어오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죠. 이제 예. 그런 건데 윤석열 후보가 굳이 그런데 이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결국 그 이전 정권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걸었고 그러한 정권을 지지했던 층이 이제 나이도 좀 먹어가고 그리고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일어났던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본인을 겨냥했던 어떤 예. 이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어떤 저항이랄까요, 좀 공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배경.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좀 국론 분열이 크게 일어났던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 이게 이전에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 지금의 어떤 정치 행태를 볼 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좀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부적절한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전의 민주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이다. 이런 지적을 굳이 하면서 노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전 정권에는 좀 지지했던 지지층이 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중도층의 지지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만 제외하고 완전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이런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해서도 적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예. 오히려 과거의 이런 경험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일치감을 더 강조하는 어떤 역효과 이런 네.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예. 이런 전략이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가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또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노무현 정신을 제주에서도 언급했고요. 또 앞서서 뭐 DJ 노정부를 칭송하는 그런 전략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지금 여야 모두 지금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또 대선에 아무래도 미칠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친문 결집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제 여당 지지층은 지금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이 여당 지지층이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정치권의 특히 이제 정권의 어떤 희망에 따라서 일종의 기획 수사를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지지층끼리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는 좀 여러모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지를 망설였지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그러한 비극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여당 지지층은 상당히 결집할 걸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겨냥하고 있는 지금의 야당 지지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명분을 동원해가지고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그러한 것과 관련된 수사는 다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 확실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구나, 수사를 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결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의 경우에는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보수 정치도 그랬고 보수 언론의 지적도 그랬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적폐 수사 이런 것들이 과잉이었다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예. 이게 적폐 수사라는 게 정말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네. 정말 처벌이 불가피한 부분만 정확하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좀 국민 통합의 어떤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수사한 것 이외에는 좀 과도하게 이제 파고드는 그런 수사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분열됐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중도층이 상당히 거기에 호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다음 정권에서도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 봤던 거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봤던 일들이 똑같이 또 벌어지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거 윤석열 후보 지지는 좀 망설여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에 대한 효과 그리고 중도층을 겨냥한 효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당 지지층 결집 효과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는 또 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전통 지지층 중에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 발언이 득실을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 자체만 가지고 이제 득실을 따지기는 대단히 좀 뭐랄까요,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으로 끝나면 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 정치를 지금까지 지지해온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없었어도 윤석열 네.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갔을 거고 네. 중도층의 경우에도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큰 상황에서는 이런 발언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랬다고 보면은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그 계층이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이런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잃을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중도층은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득보다는 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에서 좀 그러한 얘기를 자유롭게 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좀 과잉된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데 진의는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뿐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에게 잘 설득을 해낼 수 있으면 예. 이 발언으로 실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최소화하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본인 발언이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 이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 적폐 청사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기조의 발언을 계속 해나가면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별로 이제 현명한 어떤 대응은 아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와대가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과라는 형태를 띠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기획사정을 하겠다는 얘기냐, 또는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이 있을 때 이 적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기보다는 본인 발언의 어떤 진위를 바로잡는 이런 대응은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네. 사과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를 오히려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건 잘못된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지 않고 좀 김을 좀 빼가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반응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반응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네. 이게 당장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라는 걸로 일단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선거 개입이라는 틀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또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분명히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는 이례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안이었지만 예. 이거를 일단은 이 내일 토론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예. 네. 오히려 이제 좀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공세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없을 것 같은 전망이고 적폐 수사 발언이나 이런 오해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가 지금 한동훈 전 검사장 등을 중용해서 보복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그 시각에 한 검사장에 대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논란인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그냥 검사였으면 예.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특정 검사를 이렇게 특정해서 그 검사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서울중앙지검장 하는 게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한동훈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이 한동훈 검사도 이제 어떤 친정권 인사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되면 또 그것대로 이제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볼 때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이 나름대로는 뭐 한동훈 검사를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또 이 그동안 이제 이 정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말이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언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체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수사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실린 거 아니냐, 그 당시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 아니냐, 계속 꼬리표가 붙을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겪었던 검사로서 겪었던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부당한 일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검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유권자들의 판단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어서 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 아니냐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2차 토론회가 있는 만큼 관련해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